안녕하세요. 책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신박한 생각 정리의 비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은이는 복주환, 발행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돈과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생각 정리 컨설턴트인 저자 복주환은 그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로 생각 정리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생각 정리만 잘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생각 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생각을 비우는 게 능사는 아닌데요. 중요한 건 어수선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설계하는 생각 정리 스킬을 통해 원하는 바를 빠르게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정부기관, 대기업, 대학에서 연 250회가 넘는 강의와 컨설팅을 하며 생각 정리 스킬을 통한 실행, 변화, 성취의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생각 정리가 개인의 업무 영역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았고, 나아가 기업 전체의 성장과 성취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르게 성공의 해법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돕고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 달, 1년, 10년,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생각 정리 솔루션을 통해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학업, 비즈니스의 성과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에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면 복잡했던 인생이 술술 풀리며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읽기 전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싶어요. 나만의 사업을 준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요. 올해는 꼭 목표를 끝까지 이뤄내고 싶어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햄스테터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생각의 95%가 어제 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가? 보통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실패했다던데 나도 실패하면 어쩌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등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안정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쓴다.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현재의 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오히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집안도 정리를 해야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듯 머릿속 생각도 정리를 해야 어떤 일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말, 글,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두서없이 생각하면 말에도 두서가 없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그래서 논리를 찾기 어렵다. 생각이 복잡하면 행동도 산만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일단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목표 설정도, 시간 관리도, 문제 해결도, 아이디어 기획도 잘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쓸모있는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생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생각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처럼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나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패턴부터 바꾸자.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력이다. 그리고 행동이 빠른 이유는 생각력, 즉 훈련된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도 막힘이 없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어떤 일이 미래에 성공 또는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자신한다. 둘째,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부정적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어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보자.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역시 안 되는구나. 식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혹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일단 해보자 등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반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안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설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커서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울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캄캄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이 앞에 있을 때, 수술을 앞뒀을 때, 현재를 변화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때 모두 똑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저 하나의 정보로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준비와 지식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무작정 나서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보자.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며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에 옮겨보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느새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그동안 생각 정리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책.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거나 아예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내 머릿속조차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 정리는 집안 정리와는 다르다. 내가 만든 정리의 원리 중 나 분배가 있다. 나열, 분류, 배열의 줄임말로 모든 정리는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집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선 집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전부 꺼내 나열한다. 그런 다음 같은 물건들끼리 분류한다. 옷 정리를 한다면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그릇 정리라면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국그릇은 국그릇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배열을 한다. 자주 입는 옷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기 쉬운 선반에 우선 순위를 생각해 배열하는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 보이는 물건을 버리거나 분류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집 정리는 대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 정리는 어떤가?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사실 알고 보면 생각 정리도 집안 정리와 마찬가지로 나분배의 원리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스케줄 관리를 생각해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업무, 일상, 학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고 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순서로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생각 정리 또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다만 이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생각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정리하려 하고 손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메모나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물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은 머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떨까? 회사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땐 손을 함께 써야 한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몸속 병을 치료할 수 있듯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 정리가 쉬워진다. 둘째, 생각은 금방 휘발되어 사라진다. 생각을 정리할 때 어딘가에 쓰면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뇌에는 작업 영역인 워킹 메모리가 있다. 워킹 메모리는 뇌에 입력된 정보를 몇 초 혹은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만 보존하면서 그동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정보 처리가 끝나면 바로 삭제한 다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런 기억 시스템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드디스크는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곳과 같고 램은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 메모리와 같다. 컴퓨터와 똑같은 정보 처리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휘발성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한다. 또 어디에서든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샤워실에까지 녹음기를 두는 사람도 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침대 옆에도 메모장을 둔다. 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 관리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활용해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해둔다. 급한 경우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백에 메모하고 이동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해둔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는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모이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 역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단순히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한다고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될까?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많다고 요리가 저절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 생각, 정보, 지시, 아이디어 등은 기본이다.
여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생각 정리 툴과 레시피, 생각 정리 방법가 있어야 한다. 생각 정리에는 생각을 비우는 정리, 생각을 보관하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 정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는 정리가 아니다. 그저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리도 아니다. 생각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정리, 즉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다. 그런데 생각 설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사용하듯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를 할 때는 생각 정리 툴이 있어야 한다. 생각 천재가 되는 방법. 생각 정리 툴 활용하기.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는 국내외에 이미 300가지가 넘게 나와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 정리의 필요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생각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툴은 무엇일까? 나는 생각 정리 툴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생각 정리 툴의 종류. 첫째, 트리형이다. 가지 형태로 뻗어나가는 방식이다. 마인드맵, 로직 트리, 피라미드 구조가 대표적이다.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할 때 유용하다. 둘째, 매트릭스형이다. 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다라트, SWOT 매트릭스, 우선순위 매트릭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각각의 항목을 비교, 대조하며 정리할 때 효과적이며 빈칸을 채워넣고자 하는 심리를 활용해 많은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셋째, 이미지형이다. 그림이나 도형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텍스트는 읽고 나서야 내용이 이해되지만 이미지는 보는 즉시 이해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강력 추천하는 생각 정리 툴, 디지털 마인드맵. 특히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꼭 알았으면 하는 생각 정리 툴이 있다. 디지털 마인드맵인데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툴이다. 빌 게이츠는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마인드맵과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정보를 유용한 지식으로 바꿔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빌 게이츠도 디지털 마인드맵을 최고의 생각 정리 툴로 인정한 것이다. 디지털 마인드맵은 PC 프로그램, 스마트폰,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사이트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약 21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알마인드, 싱크와이즈, 엑스마인드다. 참고로 나는 알마인드를 사용하고 있다. 알마인드는 알집, 알야, 알씨, 알송, 알툴바 등을 만든 이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기업이나 기관은 유료지만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알마인드 최신 미 무료 버전은 링크에 들어가 생각정리 스킬 네이버 공식 카페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알마인드 사용법, 생각정리 칼럼,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 챌린지, 카페 회원들의 생각정리 노하우 등을 접하며 함께할 수 있다. 디지털 마인드맵은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영상 편집자라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소위 회사 내 브레인들이 주로 사용한다. 기획자, 마케터, 경영 담당자, 개발자, 연구원 같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툴이다. 강사, 작가, 교사, 교수 등
지시 전문가들 역시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안을 만들거나 책을 쓸 때, 수업 설계를 할 때, 논문을 작성할 때 등 다양한 생각들을 조합하고 설계할 때 디지털 마인드맵의 효과를 톡톡히 활용할 수 있다. 또 큰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는 CEO나 리더, 자신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가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툴이다. 생각비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이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생각 정리를 잘해야 한다. 디지털 마인드맵은 공부머리를 만들어주는 최상의 툴이다. 사용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므로 사고력 개발 툴로서도 훌륭하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디지털 마인드맵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보와 지식사회,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가 되어간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SNS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노력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쓸 수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사람이라면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가장 좋은 생각 정리 툴,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인정한 생각 정리 스킬. 나를 만난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내가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해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다.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의 김미경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오마이갓, 세상에 완전 좋다. 이거 디지털 마인드맵,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런 툴은 당장 배워야겠네. 그동안 손으로만 썼는데 컴퓨터로 정리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안 그래도 대기업의 임원들이 복주한 강사 진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MKYU 전 직원도 다 배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 정리가 잘 되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13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주원규 대표는 나에게 직접 생각 정리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거 진짜 비싼 강의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중요하고 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시나 했는데 오늘 직접 보니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22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회사원 A의 최서희 대표는 내 책과 강의를 보고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디지털 마인드맵 생각 정리 스킬은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에요. 저희 회사에는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는 PD, 편집자, 그리고 디자이너 등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전 직원을 위한 생각 정리 및 기획력에 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상위 1%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서도 디지털 마인드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기업 강의에서 학습자들에게 혹시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면 사용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100명 중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 10명에게 다시 평소에 디지털 마인드맵을 잘 활용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중 1명 정도가 손을 든다.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자.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디지털 마인드맵과 생각 정리 스킬을 배우고 잘 활용하게 된다면 당신은 상위 몇 %가 될까? 그렇다. 100명 중 1명, 상위 1%가 될 수 있다.
2014년 나는 이스트 소프트에서 국내 1호 알마인드 공인 강사로 위촉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마인드를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명뿐이다. 자, 이제 검증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생각 정리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생각 정리는 3가지 방식만 이해하면 된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서술식, 개조식, 도의식으로 나뉜다. 서술식은 줄글 형태로 정리된 교과서처럼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쓰는 방식이다. 개조식은 교과서의 핵심을 요약해둔 참고서처럼 목차 형태로 핵심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식이다. 도의식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에 그려주는 그림이나 도표처럼 내용을 문자가 아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생각 정리를 잘하려면 이 3가지 방식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서술식 생각 정리. 고객은 인터넷으로 쇼핑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한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상품 리뷰를 읽는다. 블로거가 쓴 리뷰글 맨 밑에 있는 쿠팡 배너를 클릭해 쿠팡으로 들어간다. 그게 쿠팡 파트너스 배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은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쿠팡은 고객들의 인터넷 쇼핑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 블로그의 상품 리뷰를 읽고 많은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런 식의 쿠팡 파트너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배너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3%가 쿠팡의 파트너인 블로거에게 수익금으로 배분된다. 이게 쿠팡에서 제공하는 파트너스 시스템이다. 서술식은 글로 풀어 쓰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다. 당신도 메모할 때 대체로 문장으로 기록해 왔을 것이다. 서술식의 장점은 많은 양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 서술식으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불필요한 수식어에 집중하게 된다. 무엇에, 무엇 같은, 무엇을, 무엇한 이런 식으로 말이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 또 서술식으로 정리된 글을 읽다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길게 나열된 문장은 우리 뇌를 지루하게 만든다. 개조식 생각 정리. 1. 고객. 인터넷 쇼핑을 위해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 블로그의 상품 리뷰들을 읽음. 상품 리뷰 하단에 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클릭하고 쿠팡에서 상품 구매. 2. 쿠팡. 고객들의 인터넷 쇼핑 동선 확인. 네이버 블로그 상품 리뷰를 보고 많은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 쿠팡 파트너스 어드민 시스템을 만듦. 3. 블로거. 상품 리뷰 콘텐츠 제작. 블로그 리뷰 하단에 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삽입해 클릭 유도. 블로거가 링크한 쿠팡 파트너스 배너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했을 때 수익이 배분됨. 기본적으로 3%. 고객이 링크를 클릭한 후 24시간 내 그 링크 안에서 구매를 해야 수익이 배분됨. 개조식은 마치 책 목차처럼 요점만 간추려서 정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사, 접속사, 전미어, 형용사 등을 최대한 빼고 간단하게 핵심만 적는다. 앞에 1, 2, 3번호를 붙이면서 짧게 나열한다. 개조식의 장점은 목차 형태라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점만 적혀 있어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쉽다.
따라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노트 필기를 할 때, 회사에서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글을 쓰기 전 글의 구성과 논리 구조를 설계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 요약의 요약을 거쳐 축약본만 남게 된다는 점이다. 요약은 원본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원본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요약에는 요점만 남아 있다. 원본이 없을 경우 해석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모함이 발생한다. 또 생략이 많으면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고 단절되기도 한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전 과목의 교과서를 간추려 놓은 전과라는 게 있었다. 전과를 보면 핵심만 정리돼 있어서 외우기 편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려면 결국 교과서를 다시 봐야 했던 기억이 있다. 도예식 생각 정리. 도예식은 그림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했던 트리형, 매트릭스형, 이미지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예식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간단하게 원이나 네모 또는 졸라맨 같은 형태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운데 쿠팡이 있고 왼쪽에는 블로거, 오른쪽에는 고객이 있다. 상호관계를 파악할 때는 화살표를 활용하면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도의식 생각 정리의 장점은 복잡한 내용도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하면 정보의 핵심을 바르게 요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소통도 잘 된다. 단점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의식 정리법은 예술이 아닌 간단한 기술이다. 선, 화살표, 사각형, 원 등 간단한 도형만 그릴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모두 사용한다.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서술시, 개조시, 도의식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보라. 그는 회화, 건축, 철학, 시, 작고, 조각, 물리학, 수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 능했다. 그의 노트에는 지금 시대에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글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다. 서울대학교 합격생들의 노트법도 마찬가지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소 등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나 리포트를 살펴보라. 두말할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을 뿐 아니라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 공부머리 학습력과 일머리 업무 능력을 갖고 싶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생각 정리 스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생각 정리 스킬이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 포럼에서 2020년 발표한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역량 1위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2위는 비판적 사고, 3위는 창의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있었다. 국내 온라인 조사회사 PMI가 20에서 59세 남녀 2,449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위가 문제 해결력, 2위는 창의력이었다. 모두 생각 정리와 관련된 역량이다. 왜 그럴까?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큐레이션에 정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단순한 요약이 아닌 융합을 해야 하는데, 융합을 할 때는 단순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런 지식을 경험과 합쳐 지혜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 피라미드.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앨런 켄트로의 지식 삼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을 피라미드라고 생각했을 때 1층은 데이터, 2층은 정보, 3층은 지식, 4층은 지혜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모두 다르다. 데이터는 의미 없는 기록이다.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분석한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부른다. 그것을 모으고 구조화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게 되면 이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이 지식이 나의 경험과 만나 통찰력이 생기면 마침내 지혜가 된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만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패턴화된 지식을 갖게 된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지혜가 되어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가리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패턴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의 창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 두 가지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당신이 피자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 영수증이 쌓여 있다. 이 영수증들은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다. 그저 각각의 데이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매출 정보다. 매일매일의 매출 데이터가 모이면 이 피자집의 하루 평균 매출이라는 정보가 도출된다. 그럼 여기서 지식은 무엇일까? 이 피자집의 하루 평균 매출은 50만 원인데 어제 매출은 100만 원이었다. 갑자기 왜 2배가 되었을까? 분석을 해보니 어제는 눈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고 피자와 치킨, 스파게티 세트 등을 사무실로 배달시킨 것이다. 이런 연관성을 파악한 사장은 이후 눈이 오는 날에는 10%를 할인해주는 일명 스노 쿠폰이 들어간 전단지를 피자집 주변 회사에 돌렸다. 그랬더니 하루 매출이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 피자집 사장이 얻은 지혜를 알아보자. 그는 매출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매출이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단지 겨울에만 쿠폰을 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봄, 여름, 가을에는 어떤 매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벚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피자를 많이 주문한다면 미리 벚꽃 나들이 쿠폰이 들어간 전단지를 근처 한강공원에 돌린다. 여름에는 시원한 콜라를 덤으로 주는 핫서머 쿠폰, 가을에는 단풍놀이 쿠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절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패턴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바로 이것이 생각 정리를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고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 얻은 지혜이다. 이처럼 지혜가 쌓이면 현상을 꿰뚫는 안목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해안이라고 부른다. 회사 내에서도 대체로 정보와 지식의 경험까지 두루 갖춘 사람들이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회사를 생각해보자. 직급이 낮거나 새로 들어온 사원에게 회사에서 지혜까지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들에게는 보통 데이터 정리나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맡긴다. 하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분석적이고 어려운 일을 요구받는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화된 지식을 만들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라고 요구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통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잘 찾아냈고 일도 잘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요즘에는 밀레니얼 세대들도 현상을 잘 분석하고 본인들의 경험과 융합한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문화 또한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능력은 꼭 높은 직급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보와 지식은 차고 넘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수많은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보는 구글과 네이버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걸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 선별하고 정리하고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생각 정리의 스킬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